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양산하기로 했고,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품목 관세에도 삼성전자는 타격이 없을 것이란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애플은 지금까지 일본 소니로부터 이미지 센서를 전량 공급받았으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 미국 내 생산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품목 관세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최애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100%의 품목 관세를 받을 가능성은 없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칩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애플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전혀 부과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2.47% 상승한 7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천 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후 처음으로 따낸 성과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조선 암벽에서 프로펠러 세척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화로 한국조선사의 미 해군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 해군은 한국조선사의 업무 역량을 테스트하고 한국조선사는 MRO 사업을 통해 군함 건조 수주 기회를 갖는 등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각각 1.82%와 4% 상승했고, HJ중공업은 19.8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카카오는 2025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조 283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85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공시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톡비즈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동반되면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났고,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의 매출이 7% 증가한 5,4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히 톡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16% 늘었다며, 다양한 메시지 템플릿으로 광고주들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종류와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중장기적 매출 성장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카카오의 주가는 11.97% 상승한 63,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BTS가 시장 예상보다 한 개 분기 늦게 컴백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이브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7,056억 원, 영업이익은 659억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2%, 영업이익은 29% 늘어나면서 분기 최고 매출을 거뒀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진과 제이홉의 솔로 투어,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르세라핌의 월드 투어 등 자사 아티스트들의 성공적인 월드 투어로 견고한 실적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밝게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 복귀 시점인 6월에 1,20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방탄소년단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는 7.14% 상승한 27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호관세에 따른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상방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한 차례 출렁임도 크게 나왔는데요. 3,200선을 그래도 지지해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이내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들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장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폭 키워갔던 오늘 코스피고요. 0.9%대 상승하면서 오늘 3,227포인트 터치해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일중 고점 806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폭을 둔화하는 모습들 연출이 됐습니다. 일중 저점인 801포인트를 터치해냈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8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해내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오늘 상승폭 다시 한번 키워간 이후에 횡보하는 움직임도 연출이 됐지만 그래도 강세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0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는 계속 담아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었는데 매도로 결국은 방향성을 잡아낸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 같은 경우 1,900억 원 이상 팔아냈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기관 역시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오늘 9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0억 원 이상 또 210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과 또 어떤 이슈들이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면요. 조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가 그리고 MRO 이런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조선주들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 소식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8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주 안으로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남이 확정이 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러스 알파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우선 시장에서는 조선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 측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정부 측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선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조선주, 조선기자재에 이런 기대감들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MRO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역시 시장은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측에서 이 MRO 수주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군 해군 화물 보급함, 이 앨런 셰퍼드에 대한 정비 수주를 맡았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정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1월에 미국 해군으로 인도할 예정인데요.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간 미국 MRO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해왔었는데 계속 번번이 좀 실패를 해왔다가 이 MRO 첫 수주라는 점에서 오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또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에 첫 수주라는 점에서 시장 의미를 크게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았고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조선주들 오늘 HJ중공업은 19%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인화전공도 두 자릿수 상승세 1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3%, 4%대까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장에서는 2.4% 강세로 마감했고요. HD현대중공업 1.8%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장중에 빨간불 켜냈는데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조선기자재까지 수급이 확산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지 또 8월 25일까지 어떤 소식들 나올지 저희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엔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 계속 있었죠. 사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반기에는 엔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소식들 전달해 드렸었는데 이 엔터주들 실적으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우선 어제였죠.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BTS, 세븐틴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이 호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분석이 나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SM에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파, NCT 라이즈 같은 이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원, 공연, 또 MD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역대 굉장히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엔터주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빅사이클이 유효하다. K-팝의 성장세는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런 하이브 같은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면 엔터주들의 이 펀더멘털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관세에 대한 피해가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감을 가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엔터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요즘 K-엔터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죠.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이 파급력도 굉장합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우선 누적 시청 건수가 1억만 뷰를 넘어섰고요. 1억 5천만 뷰도 넘어섰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전체 영화 흥행 순위를 보면 4위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 3위랑 비교를 해보면 3위 같은 경우는 돈룩업이라고 해서 2021년 개봉이 됐던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청 건수에 있어서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도 빌보드 핫백에서 2주 연속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K-팝 데몬 헌터스의 OST가 인기를 끌면서 K-팝의 노출도도 높여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챌린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밥 한 입 먹기 챌린지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K-푸드의 수출 확대 기대감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넷플릭스의 캐대헌이 공개가 되면서 이 구글 트렌드에 K-뷰티라는 키워드가 점차 검색량이 상승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급의 기대감들 많이 엔터뿐만이 아니라 K-뷰티와 K-푸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오늘 K-엔터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엔터주들 중에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7%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YG 플러스도 강했습니다. 5.9%대. 그밖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디어유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반면에 SM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2%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엔터주들 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지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오늘 마켓업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사실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발효가 됐죠. 그에 따른 우려감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좀 시장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거래일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오늘 1% 가까운 특히 코스피 지수는 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0.92%, 1%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준을 잡았을 때 상승 종목이 1,320여 종목 되고요. 하락 종목은 1,140여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도 하락 종목이 많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다지 시장의 상승세에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받고 있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공략해 나가셔야 상승하는 흐름들을 쫓아서 계좌의 수익률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 자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 공략 타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이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을 해야겠죠.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8조 조선 마스가 시동, 한국 조선업체 미 진출 본격화.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또 올라가는 업종이죠. 조선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조선은 이제 좀 쉬어갈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또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한 기대감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특히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2대1리 방송국에 작년 11월부터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었지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달이 작년 2024년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1월 22일 날 그 당시에 마가모 투자 코칭이었거든요. 이 마가모 투자 코칭뿐만 아니라 이제 야간 방송에서도 제가 당일에 동시에 똑같이 종목들을 공략했던 종목 바로 하나오션인데 하루에 두 프로그램에서 공략적으로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던 만큼 정말 조선업 종목들 특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HA, 중공업 이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매달 정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조선업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정말
해당 종목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조선업 안에서도 이 조선과 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종목들은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반면 방산 부분을 좀 더 같이 함께 영위하고 있지 못한 기업들은 그다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좀 차별적인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조선업, 한국 조선업들이 이제 미국의 수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따낼 수 있는 상황.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MRO 수주까지 따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더 메리트 있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될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만은 아니에요.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등 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도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6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조정받아 줄 때마다 공략을 하면서 모아가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꾸준하게 드렸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언제 팔지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26년도까지의 상승 모멘텀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좀 더 매도의 관점을 지켜보시면서 좀 더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6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조선 업종인데요. 다만 이미 많이 좀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조정받을 때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또 체크해 봐야 될지 저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가져주셨습니다. HJ중공업 끊임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우선 가장 먼저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HJ중공업 7월 10일 날 이제 바이앤셀 오후 12시에서 1시에 방송이 되는 바이앤셀에서 단 한 종목 공략을 하는데 그 공략했던 그 종목이 바로 HJ중공업이었습니다.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MRO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해서 MRO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함정 정비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HJ중공업을 공략하고 나서 현재 오늘까지의 시점에서 83%가 넘어간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절반 비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상승 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종목 그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방산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산 부분보다도 이제 LNG 친환경에 대한 이제 선박 발주에 대한 부분 위주로 좀 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지금 당장 하나오션과 HJ중공업처럼의 강한 상승세는 당장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도 좀 점진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25년도, 2026년도에 FLNG는 고선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좀 더 강한 실적에 대한 강한 개선 기대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의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26년도부터 상승하는 흐름들 좀 더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 앞으로의 흐름들 여러분께서 이 두 종목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J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각각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HJ중공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보다 HJ중공업이 최근에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이미 MRO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HJ중공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눌림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 좀 동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7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1월 24일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이 HJ중공업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날 공략하고 나서 83%가 좀 더 빠르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안에 올라왔고 이 상승 흐름 단기간에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누려줬을 때 2025년도 8월 6일이죠. 고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12,100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상승 흐름을 쭉 보았을 때 2025년도 7월부터의 상승 흐름 여기에서 저가와 고가를 쭉 잇는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12,100원에서 중요 라인대 11,800원 라인대 고가 대비해서 38.2% 조정받는 이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해 놓으시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HJ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공략주로 한 차례 가져와 주시기도 했었는데 오늘만 해도 19%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셨으면 수익 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HJ중공업 조선주 관련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엔터업종 기저효과 이후 실적 개선 본격화될까? 네, 오늘 엔터업종 관련해서도 기대감들 유입이 됐고요. 또 실적 발표들을 했는데 확실히 이 기대감들을 실적으로 좀 입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엔터주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가에 조금 더 녹아 들어가면서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돼요.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으로 인한 이제 한국 방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종목들 그리고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셔야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계속해서 팬덤의 이제 확장 거기다가 굿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K 엔터주들은 꾸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는 반영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 특히 이번에 발표가 된 하이브뿐만 아니라 SM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하이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지만 사법적인 리스크만 걷어낸다라고 봤을 때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긴 합니다. 그 하이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지켜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각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네,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각각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하이브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 하이브의 주가를
잡아놓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실적은 너무나 좋았죠. 방탄소년단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투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더 중요하게 볼 게 이제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세븐틴, 뭐 투바투라고 하죠. 거기다 르세라핌까지 굵직굵직한 IP들이 이제 월드 투어를 통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시혁 의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게 어떤 사법 리스크냐면 이제 2020년도죠. 이 한창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IPO 직전 초기 투자자들에게 아직 상장을 하지 않겠다, 상장은 뭐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SPC, 그러니까 특수 목적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매수세를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막대한 차익을 이제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혐의로서 작용이 되면서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근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법 리스크만 잡히게 됐을 때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뭐 블랙핑크나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IP죠. 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해서 배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성장세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까지 견인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중에 원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하이브와 SM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대가 꾸준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블랙핑크가 완전체를 통해서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을 때 연간 모객할 수 있는 모객 수가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 여기서 앞서서 제가 베이비 몬스터, 배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배문이 저연차 IP 중에서 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블랙핑크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배문이 저연차 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도 4분기, 그러니까 4분기와 1분기 MD 매출이 각각 230억 원과 26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블랙핑크가 투어 당시 MD 매출이 188억 원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MD 매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블랙핑크를 조금 더 뛰어넘은, 그리고 이 배문이 나오기 얼마 안 돼서 이제 특히 런칭이라고 하죠. 런칭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딱 9개월 만에 월드 투어에 합류해서 실질적인 모객 수를 확보할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반기에는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배문, 거기다가 트레저까지 모든 IP들이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견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실적으로 한 차례 증명을 해냈지만 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와 함께 배몬, 또 트레저 같은 이런 새로운 IP에 대한 기대감들도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엔터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YG 엔터테인먼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또 혼자는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략주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에 도움될 수 있는 공략주들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시장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승장에서 안정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는 말에 탑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달리는 말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많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훈련으로 달리는 말에 탑승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조금 쉬어갈 때 혹은 막 출발하기 직전에 공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격언을 그대로 우리가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8월 7일이죠.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에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현재는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특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더 강한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과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좀 더 쉬어갈 때 그때 공략을 하거나 혹은 기존에 올라오지 않았던 종목들,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 있죠. 소외를 받는 종목들 중에서도 향후에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상승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셔야 이렇게 달리는 장 안에서도 안정적인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이후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8월 말입니다. 거기다가 9월 달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서 시장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90도 각도의 상승세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을 그리는 상승 흐름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공략할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을 때 파동의 저점 구간을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이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두 업종 자체가 코스피 3.88%, 코스닥은 4% 이상 하락했던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근거,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죠. 제가 차트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왔습니다. 과거에 강력하게 이어왔던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다져줬던 가격 선이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이었고 이 상승선 안에서 중요 타점이 바로 3,100선이었죠. 그래서 3,100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지지받아준 이후에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각도로 상승 추세가 정확하게 예쁘게 이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 강세로는 이 상승 추세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코스피 지수가 0.92%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 올라갔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눌렸을 때 시장 자체가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안에 위치해 있을 때 공략을 해보신다면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점들 현재는 3,100선을 터치하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3,130에서 3,140선 이 라인대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더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왔을 때에는 좀 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종합주가지수의 타점은 확인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기법 실전 적용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등대 기법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 등대 기법 중에서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의 패턴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로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강세장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해 나갈 때 중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추세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 추세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이 형성이 되어야 이 강화 돌파 패턴을 공략을 해야 이 상승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 적용인 만큼 한번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7월 10일이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애프터픽으로 선정했던 HJ 중공업입니다. 이 7월 10일 날 함께하는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했었죠. 바이앤셀에서 공략을 했었고, 공략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추세 강화, 자, 추세를 강화시키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했었고요. 자, 공략하는 기준 한 번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중요 라인대를 확인하고 나서 앞선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이 가능했었죠. 물론 이 라인대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확실하게 이 전 고점들을 돌파했을 때, 자,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통해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제가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캔들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죠. 그때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렸던 그 캔들의 원리를 조합해서 공략을 했었고, 공략한 이후에 자, 7월 10일에서 8월 4일 날 무려 42.2%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고, 제가 여러분께 함께하는 M밴드방 안에서 추가적인 코멘트 달아드렸죠. 추가적인 상승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신규 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91.55%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 종목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기 전부터 공략을 했었죠. 근데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이 함정 정비 협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MRO 사업에 진출하는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MRO 사업, 미국의 이제 기조와 정책에 대한 기조와 맞물려 가면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등대 기법,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캔들 패턴, 어떤 패턴이었죠? 상승 장악형의 캔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과 기술적인 부분이 모두 다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 종목 딱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안에 91%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돼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매매 기법, 등대 기법에 활용되는 적합한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권대 보는 것 어렵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등대 기법이 어떠한 기법인지 그 기법들을 꾸준하게 배우고 적용시켜 보려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법, 바로 수렴 돌파 패턴입니다.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 4월 16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APR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APR의 경우에도 공략했었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수렴 돌파 패턴이라고 해서 과거에 저점과 저점을 꾸준하게 있는 이 상승 추세의 중요 저점을, 그리고 이 2025년도 3월과 4월 달 저항 라인대를 쭉 이어보면 수렴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수렴 끝자락에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동반이 되면서 고가를 강하게 돌파에 성공했죠. 이 패턴 중에서도 이 수렴 패턴은 상승상각 패턴이 아닌 바로 대칭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의 경우에는 돌파 시에는 좀 더 빠른 상승 흐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4월 16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었고요. 공략한 다음에 5월 27일, 그러니까 4월 16일 공략해서 5월 27일 날 75.43%의 수익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N밴드방에서 코멘트까지 달아드렸죠. 상승한 흐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후에 이 APR, 감액 배당까지 추진을 했고, 최근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았죠. 그러면서 추가 슈팅까지 이어진 결과 무려
254%라는 상승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방송에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공략해 나가는데 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잡아드리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 이 종목을 이렇게 250%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까지 극대화시켜 나갈지 혹은 1차 목표가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전량 챙겨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렴, 같은 수렴 패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상승 삼각 패턴, 그러니까 상승 삼각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쐐기 패턴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런 수렴 패턴들을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이 종목이 수렴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대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검증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해당하는 종목들을 등대 기법을 통해서 공략해 나가신다면 이런 상승 흐름 무난하게 함께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수렴 돌파 패턴 우리가 7월 17일 날 공략했던 스피어죠. 스피어 마찬가지로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돼서 공략을 했고, 자, 공략한 이후에 8월 1일 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도 마찬가지로 2연속 상한가의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58%라는 상승 흐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등대 기법을 확실하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상승 흐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상승장 공략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조선주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HJ중공업의 경우에는 이용철 파트너와 앞서서 7월부터 함께 하셨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대응하지 말고 같이 이용철 파트너와 공부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공략주 또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카카오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25년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2분기도 실적이 좋았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딱 5개의 기업의 국가대표 AI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죠. 그리고 소버린 AI 정책에 대한 강력한 수혜,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2026년도부터는 검색 부분과 금융을 시작으로 이제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AI 부분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들이 골고루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가에서 메리트 있을 때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 말씀드렸죠. 대칭 삼각 패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물론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진 않았어요. 돌파하진 않았지만 자, 전 거래일의 상승을 더 넘기는 상승 관통형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렴 끝자락에서 돌파 시에는 정말 강력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 이 돌파할 때에 대한 상승 탄력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24만 3천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4만 7천 원, 손절가는 21만 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우리가 등대 히든 종목, 등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함께한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은 N밴드방에서 공개하고 나서 여러분 바로도 공략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유일 클래스 관통 전국이죠. TGV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로서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유리기판 소재사 쇼트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도 진출해 나가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다지 받고 있지 못해도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다각화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이제 유리기판 업종 자체가 매년 30%가 넘어가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개선 기대감 충분히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미 수렴 이후에 상단선을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가가 일정하고요. 고가가 꾸준하게 하락 파동이 내려오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삼각 패턴이죠. 하락 삼각 패턴의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적산명 캔들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양봉 3개가 나와주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 단기 눌림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제한된 눌림폭 안에 강한 상승 추세 흐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미 에너지 모았고요. 방향성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는 33,000원 이하, 1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만 원 기준 잡는데 이 종목은 2차, 3차 목표가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략주 네이버와 등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공략주 자세한 전략 챙겨보고 싶으시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IT 투톱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오늘 수주 소식을 들려왔죠.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수주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는 2%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전장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현재 구간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6%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5%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오늘 1.8%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8%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펩트론 같이 기술 이전하는 종목들은 크게 조정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요. 오늘 펩트론은 1.2%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강보합권, 파마리서치도 1.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오늘도 저희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소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요.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는 이데일리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 테슬라에 이어 또 다른 대형 고객사다.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이며 미국에서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칩은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하고 오스틴 파운드리에서 제조한다. 애플은 기존 소니에서 이미지 센서를 전량 공급받았으나 삼성과의 협업은 공급망 다변화이자 시장 구도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번 협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슈어링 정책에 부합하는 사례로 꼽힌다. 트럼프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애플과 테슬라 등도 이에 맞춰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 중이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서 테슬라 AI 칩 AI6도 생산 중이며 수율 안정화 기대도 높다. 업계는 삼성 오스틴 공장이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닌 미국 정부와 고객사의 전략이 교차하는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0%든 200%든 간에 우리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실제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은 물론 협력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세계 최장 주행 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삼성 SDI는 고객사인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1회 충전 주행 테스트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차량은 지난달 스위스 생모리츠와 독일 뮌헨을 오가는 고속도로, 고산도로, 이면도로 등에서 추가 충전 없이 1205km를 달렸다. 이는 이전 기록인 1045km보다 160km 늘어난 것이다. 이 차량에는 삼성 SDI의 21,70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6,600개 탑재됐다. 하이니켈 3원계 양극과 실리콘 소재 음극을 기반으로 고용량, 장수명,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성능 배터리다. 삼성 SDI 관계자는 세계 최장거리 운행 차량에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며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루시드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고성능 고안전 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이데일리TV 전문위원 서동구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카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이 AI 국가대표에서 카카오가 좀 떨어졌었는데 또 소장님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급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지수가 물론 뭐 3,200선을 다시 또 회복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은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모습이고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특히 이 삼성전자가 다시 또 7만 원을 회복해 주었는데 트럼프의 그런 반도체 관세. 네. 그러나 우리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접 말할 정도로 반도체 쪽과 관련돼서는 최애국 대우를 해주겠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23조 수주와 맞물리면서 파운드리 쪽에 중립심이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섹터로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어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었던 것이 APR이었잖아요. 그랬죠. 그 바톤을 바로 또 국가대표 5인방에서 독수리 오영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은 그거고 카카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 AI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너무 탈락됐다고 아쉬워는 하지 말자. 그런데 오늘 또 분기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도 오히려 좀 안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네.
아주 사상 최대의 또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해 주었다라는 소식들. 그동안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이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 또 어떠한 지수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 속에서 섹터 내 종목별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런 어떠한 그 흐름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민 주식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카카오의 그렇죠.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카카오가 사실은 지난 6월 24일 날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모처럼 만에 이 7만 원대를 회복해 주었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또 가격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대표에서 탈락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6만 원도 이탈됐던 모습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위치가 가격과 기간 조정을 다 마치고 이 60일선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력들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거. 거기에 또 외국인 기관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 3일 전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거고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거래까지 급증해 주고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6만 원을 넘어서 주었다라는 거는 이제 카카오도 우리 투자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의 어떠한 우리가 3,200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3,300 가고 3,500 바로 가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급락만 더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지난 금요일장의 급락 부분을 하면서 지금 많이 만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종목별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 순환 흐름을 계속해서 잘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까지 조금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2차 전지 쪽들은 내일 또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참 빠르기도 빠르고 가는 종목 위주로 가다 보니까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나 고민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랑 그 고민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한데요. 나는 전화 통해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실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사연 남겨주셔야 저희 방송 중에 고민 상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네, 2098님. STX 엔진 확인되고 있고요. 26,8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은 15%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선 목표가랑 손절가,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주, 조선 기자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점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STX 엔진,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XTX 그룹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또 어떤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움직여주는 그러한 그 흐름인데 지금 조선과 관련된 한미 협업을 토대로 펀드 조성을 하고 조선 업체 또는 기자재 업체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물론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비상장사들도 있고 상장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럴 개연성도 개인적으로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고요. 당연히 얘도 어떤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비중 15% 정도 26,800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지금 일봉상에서 바로 직전에 쌍봉의 패턴을 연출해 주었던 요 자리들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뭐 프리마켓에서 뭐 개장 초 상한가 들어갔던 흐름이니까 이 부분은 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시할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을 봐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3주째 강하게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지난 요때죠. 올 초 2월 달에 31,650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한번 또 이렇게 3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3만 원대에서부터는 한번 요 물량들을 소화하려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근처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만약에 나는 요거를 조금 더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조선업종이 지금 현재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물량들은 내가 만약에 뭐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뭐 300주 내지 500주 정도만 요 근처에서 한번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이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선업종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또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일부 속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전후를 해서도 또 뭔가 한미 조선업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달 말까지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더 기다리면서 요 3만 원, 3만 1,000원 직전 고점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일부 이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더 추가적인 그런 어떤 상승의 레이스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좀 재료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3만 원 이상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통해서 고민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서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들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도 문자로 고민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4733님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확인되고 있습니다. 38,8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20% 보유 비중 확인되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보유 비중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은 안타깝죠. 뭐 일부에서 얘기가 이제 보릿고개를 좀 지나는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전방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까지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저점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실적 추이들을 보시면 올해까지가 이제 매출이 16% 정도 감소할 것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3,400억대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했을 때 972억에서 642억으로 33%, 뭐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이렇게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도 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뭐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가도 원위치 되고 하는 이런 어떤 하단부를 잡고 있는데 뭐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앞서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본다라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단도 올해 대비해서 33% 이상,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180억대로 84% 이상 급증해주고 당기순이익도 1,000억대를 다시 회복해주면서 2024년도 때를 다시 한번 이 실적을 복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현재 위치를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결국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 당시 때의 모습들을 보시면 39,000원 이렇게 4만 원대에 연출이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오히려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이 소위 2024년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알려지니까 상반기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들어오면서 어떤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3월 달에 이제 올라왔던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올해 실적 별 볼일 없어 하니까 내려왔지만 현재 내려오는 자리들은 2024년도를 어떤 면에서는 하방을 잡아줬던, 그리고 바로 2023년도에 이 고점을 형성했던 이 26,000원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러 내려왔던 7월 달에 이 음봉이 연출됐는데 이번 8월 달 들어와서는 이러한 도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26,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들, 반도체 장비 쪽들도 반등 시도를 한다라면 1차 목표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자리까지는 언제든지 한 번은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때 50% 매도한 이후에 밑에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야 나는 그냥 조금 더 움직임을 보면서 갖고 갈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목표를 보신다면 3만 5천 원 정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난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3만에서 3만 1,000원, 2차 목표는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만 원에서 3만 1,000원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때 일부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차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넷마블이요. 넷마블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3,630원이요. 네, 83,600원 선이고요. 3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매수가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예. 네, 오래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마블. 아유, 참 오랫동안 이게 언제 때 8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오래됐어요. 예,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뭔가 새로운 그 세븐나이츠 리버스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도 한 9%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니까 뭔가 모양은 잘 갖다 주는 듯 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요게 이제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요것을 이제 이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제가 보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뭐 넷마블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한한령 해제라든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게임, 엔터 이런 쪽들이 바닥 짚고 뭐 치고 올라가는 놈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방을 잡아주고 이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월봉에서 선을 그어드렸어요. 이 선 보이시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격의 지지와 저항, 중심값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요 4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쉽게 4만 원이 안 무너지고 지지받아 주면서 3개월째 올라왔고 2개월째 이제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2,000원, 63,000원 라인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돼 준다면 바로 요 다음 자리 라인인 요 8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본다면 뭐 8만 한 뭐 5, 6천 원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여태까지 고생하신 거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현재 위치 요 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6만 2천 원 라인이 잘 안착이 돼주느냐. 왜냐하면 그 자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 꼬리 달아주면서 움직였던 자리들이에요. 6만 2천 원부터 요 7만 원 사이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 요 물량들을 얼마나 잘 지금 이 거래 갖고는 안 돼. 조금 더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8월이 초니까 여기서 거래량들이 더 이루어지면서 6만 2, 3천 원이 이제 계속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를 1차 매도가로 설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50%라도 매도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더 치고는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예, 예. 이제 부딪힌다고. 여기서 갔다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다시 또 예. 올라갔다가 또 부딪히고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힘이 있으면 나타나니까 8만 원 이상부터는 내가 비중을 줄여놨다가 이제 8만 원 밑에 다시 한번 흔들릴 때 내려오면 뭐 7만 원대 중반이 됐든 8만 원 이하에서 다시 또 채워놓고 단가 낮추고 비중 유지하면서 그 다음 자리 또 올라올 때 뭐 전량 이익실현 하든 또 반을 때리든 이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네, 넷마블 같이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도 전화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센트럴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53,800원에 17%요. 네, 53,800원에 17% 맞으시죠? 네. 예. 네,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아, 이게 수익권 갔다가 또 손실권 갔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시죠. 네. 셀트리온 예, 예. 그 보통 이제 두 가지 이 투자자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마음 아프지만은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좀 꿈틀꿈틀 되니까 단기적으로 좀 공략해 들어가면서 다른 제약주들 가니까 얘도 가겠거니 하면서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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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거 막 잘 가는 것들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요거 네. 그동안 안 갔으니까 좀 가면은 어떨까 해서 이제 매수하셨는데 짧게 네. 일실현 할 수 있는 구간이 7월 21일 날 한번 잠깐 나왔다가 그냥 또 원위치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요. 이 미국에서 뭐 제약바이오 쪽들 관세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하고 반도체 쪽들에 대해서는 최우국 대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패턴들을 보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일단 한 단계 올라선 다음에 더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침에 이렇게 이제 움직였던 것들은 무시하더라도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에요. 5만 5천 원, 6천 원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단부는 5만 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10% 게임하는 거예요. 10% 게임. 근데 지금 53,800원이면은 아주 어정쩡한 가격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 으쌰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탄력적인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1,000원 뭐 오늘 지금 기준으로 1,000원 손실이잖아요. 예.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체하시죠 뭐. 지금 바로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셀트리온 제약 종목 교체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그 피로틱스 종목 네. 좀 상담하려고요. 네, 피롭틱스고요.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43,000원 맞으시죠? 예, 네, 10%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피롭틱스 오늘 33,40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한 2달 맞으실까요? 됐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고 네. 계실까요, 피롭틱스? 이 대표적으로 사실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다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도 잘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지금 뭐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삼자 배정 한 증자 물량 51만 주가 지금 상장되면서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의무 보유를 8월 8일부터 2026년 8월 7일까지라고는 돼 있습니다. 아직은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상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올 상반기에 한번 시세를 줬어요. 그리고 연초에도 한번 시세를 주었고 이 모습들이에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피롭티스. 이때만 해도 IT 소부장 쪽들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유리기판 하면서 SKC가 중심이 되면서 얘네들은 2월 19일 날 53,500원까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세스에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나 유리기판 주문받고 왔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 한번 주는 듯 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원위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가 참 이런 거 보면은 상대적인 게 지금 파운드리 쪽들이 그동안 길을 못 피고 다 죽었다가 삼성에서의 수주 소식들이 이루어지면서 매기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도 좀 너무 안 올라가서 예. 걱정을 안 하고 맨날 그 제자리.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사이클 매매. 그러니까 같은 IT 관련한 종목이고 IT 소부장 쪽인데 어떠한 이슈가 움직여 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 틀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슈 중심은 바로 삼성발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두산 테스나라든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들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쪽으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다행인 것은요, 선생님. 비중 10%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얘가 올라올 수도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예, 지금 보면요. 지난번에 이러한 저점들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급락하고 나서 이 종목이 3만 원도 깨졌던 자리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지지하고 하면서 요 3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주니까 요 한 1, 2주 만에 바로 그냥 44,000원까지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의 모습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떠냐면 지금처럼 거래가 완전히 죽어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이게 지난 4월 달, 5월 달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지금도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뭐 거래된 게 있나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7월 14일 날 뭐 300만 주 정도 거래된 거 말고는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하단부에서 겨우 거래가 16만 주 되고 있어요. 16만 주. 이게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될 때는 정말 600만 주 그리고 또 뭐 이 700만 주 막 이렇게 5, 600만 주 이상씩 거래된 주식이 16만 주 이렇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도도 안 하고 매수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 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비중 10%. 그리고 이제 최소한도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SKC가. 이후에 어쨌든 얘가 유리기판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도 SKC도 여기 보시면 이 87,000원, 9만 원 라인이 나름대로 상당한 하방을 잡고 반등을 줬던 자리들입니다. 이게 12만 원이 이제 상단에 막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여기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더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필옵티스도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꿈틀대서 만약에 12만 원 근처 갈 듯한 11만 원, 12만 원 간다? 그러면 필옵티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4만 원, 5만 원 또 한번 가는 거죠. 후다닥. 그걸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 2만 7, 8천 원, 3만 원 그리고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최소한도 4만 원 근처나 넘어가는 자리에서 한번 때렸다가 매수해 놓고 있는 가격 자체가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3만 원 초반이라든가 아니면 뭐 4만 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덜 부담스럽죠.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버티세요. 지금 추가 매수도 하지 그냥 마시고. 팔지도 말고 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지금. 답답해서 매매를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네.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한 시세에서는 움직이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가 그냥 갑자기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요. 차라리 그때는 전량 매도하거나 야수의 심장으로 추가 매수라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 700만 주씩 그렇게 거래되고 올라가고 그랬던 주식이 지금 10만 주대 뭐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거래 속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추가 매수한다? 언제 움직일 줄 알고 추가 매수하겠어요. 아셨죠? 네. 네, 그 고통을 참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필옵틱스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특징주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오전장에 급락을 했던 SK하이닉스였는데 반등하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반도체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애국대 받으면서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른 반등 흐름이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계속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택은 좀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같이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역시나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아직은 유효한지 그런 부분들 궁금한데요. 제가 만약에 해외 매니저라고 그러면요. 네.
하이닉스로 그전에는 거의 80%를 편입을 해놓고 삼성전자를 20%였다라면 이제부터는 밸류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이닉스는 한 60%, 삼성전자는 40% 정도로 편입을 한쪽은 조금 축소하고 늘려나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독과점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은 HBM4 이 관련돼서 소위 단가를 확 올리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걸지 몰라도요. 그러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HBM과 관련된 수요가 감소됐다라든가 주문이 줄어들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확고하게 돼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하고 있는 게 H20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사용 쪽을 중심으로 중국에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탑티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고사양은 진입을 되면 땡큐고 안 되더라도 저사양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할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퀄컴이라든가 또 이번에 애플하고도 칩 개발과 관련된 생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밸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비중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이닉스가 그나마라도 이제 버텨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골드만삭스였나요? 이제 하이닉스 비중 축소, 이 장대 음봉의 이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25만 원과 6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올라오고 있는 61선이 있는 자리, 25만 원 라인이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 이 60일이라는 거는 3개월이잖아요. 3개월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5일선하고 20일선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분기 실적이 나오는 60일 이평선이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흐름이라면은 이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수세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25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지난번에 고점 돌파해 주었던 자리 3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빨리 이제 뭐 8만 원도 가고 뭐 9만 원도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25만 원을 저점으로 30만 원 근처 가면 매도하는 이런 어떠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다. 아까 우리가 카카오도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우상향의 패턴으로 독수리 오용주에서 최종적으로 뭐 두 개의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카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듯이 삼성전자는 우상향으로 끌고 가고 SK 하이닉스는 25만 원 근처 오면 매수 30만 원 근처 가면 매도 뭐 조금 빠르신 분들은 뭐 27, 8만 원 정도의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전략 같이 챙겨봤습니다. 투트랙으로 좀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 사이에서 좀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서도 소동구 전문가님한테 도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랑 혼자 하지 마시고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해서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잠시 화면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현 네. 19만 5천 원, 네. 30%입니다. 네, 19만 5천 원에 3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산주들 좀 조정이 나와서 특히나 걱정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예. 방산주 좀 전략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기 뭐 공고에는 보니까 네. 정부 기관과의 거래 정지 3개월 뭐 그게 있어서 네. 내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지 전문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같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거래처,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이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라는 이러한 게 나왔습니다. 행정처분 수용 예정 그리고 이에 일정 기간 동안 국내 공공기관,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악재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들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은 뭐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거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거고,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철 공급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로템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번 주였나요? 확인했지만은 K2 전체와 관련된 폴란드 추가 수주라든가 또는 유럽 쪽이라든가 동유럽들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러한 방산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얘기들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노정돼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방산업체의 특성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수주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제한이 된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의 기본적인 매출 비중이 내수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산주들이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트럼프하고 바로 러시아의 푸틴하고 뭐 빠르면 뭐 다음 주에도 정상회담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휴전 내지는 종전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작용이 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뭐 방산 관련해서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재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또 시장에서는 돌았던 거죠.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이 현대 로템의 향후의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 전망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우스에서들 예상하고 있는 목표가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16만 원에서 26만 원이라든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6일 날 15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5만 9천 원 뭐 이렇게 이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0일 날 22만 5천 원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리는 듯 했다가 22만 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쌍봉을 찍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봤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훼손되지 않은 이 61선이 지금 요 밑에서 18만 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님 연세도 있으신 것 같고 저기 하신데 비중 조절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요하지 마시고 18만 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현대로템 다시 한번 또 22만 원, 25만 원을 향해서 갈 때까지 홀딩하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현대로템 만나봤고요. 18만 원 지지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바로 전화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비중은 20%고 매수 가격은 11,300원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11,300원의 보유 비중 20%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가가 또 매수가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요. 아하, 작년에 매수하신 거구나. 네네네. 아이고, 이 참 뭔가 이제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난번에 LCD TV 팹을 매각한 자금에 따라서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뭔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어떠한 새로운 회사 회생을 위한 이 그림들이 계속 그려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수하셔서 정말 마음고생 하시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그룹 차원에서 진짜 어떠한 흐름으로 더 이 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주식이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뭐 부채 비율도 그렇고 부채 총계들을 뭐 이런 자본 총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걸 제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뭐 이런 긍정 항상 그래왔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흑자 전환됐다라고 하다가도 또 꽝이고 그런 일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는 관심 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인데 계속해서 적자 전환되고 적자 지속이 되고 그 전에 이제 한번 흑자 전환 또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기에.
그런데 결국은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그렇고 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이제 조금 흑자 전환될 것이다. 아까 매각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내년도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58%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또 후년 되면 또 그것도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망 자체도 분기마다 또 틀려지고 또 중국의 그런 추격을 따돌리기가 나름대로는 따돌린다라고 하는데 결과로 보면은 실적이 안 나오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주가의 안정성, 실적의 우상향 안정성. 그러니까 어떠한 외국인들의 모습이라든가 기관들의 모습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매수가 나름대로는 들어오고 있지만 감소되거나 기관들은 뭐 여전히 그냥 뭐 매도 공세를 올해 내내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딱 저항권에 일단 한번 부딪히면서 3주째 올라왔는데요. 지금 11,300원은 쉽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힘이 아직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 30%나 20%나 되시니까 뭐 본전 오면은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좋고 저는 매도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IT를 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매도 전략 챙겨주셨고요. 오늘 연락 줬는데 아직 고민 상담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5시에 저희 고민 상담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가능하고요. 우선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 가지 투자 정보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